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희가 귀한 시간을 또 뺏으면 안 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하고 그리고 이제 경상국립대의 기업가 정신센터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컴업의 이번 테마가 이 이노베이션 비욘드 보더스인데요. 저희도 뭐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저희 세션을 비욘드 로컬 글로컬 스타트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행사인 것 같고요. 귀한 분들 많이 모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도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요. 저희 세션은 좀 특별히 오프라인에서 지금 컴업의 부대 행사로 파트너 행사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유튜브 링크가 이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같이 믹스되는 형태로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된다는 점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이제 저희가 기조연설이나 지금 토크 콘서트 내용 전달해 드리는 과정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유튜브 링크가 중간에 QR 코드 형태로 이제 송출이 되고 온라인에서는 유튜브가 이제 방영이 될 텐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취합해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 말미에 청중 질의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1시부터 3시까지 저희가 잡혀 있었는데요. 지금 1시 5분에 금방 시작을 했고요. 한 20분 정도 우리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 한 60분,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코스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저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로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매칭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약식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또 투자 협약 기관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약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한 시간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요. 바로 우리 다음 세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실 분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로컬 하면은 빠지시면 안 되는 분이죠. 우리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립톤의 양경준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로컬 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말이죠. 오늘 참 그 역사적인 날인 건 아시죠? 그렇죠? 오늘이 12월 12일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날.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네. 제가 먼저 태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저는 기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엑셀러레이터 크립톤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로컬 창업의 글로벌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그 로컬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많은 사례들 중에 그 로컬에서 창업해서 글로벌로 성장한 기업 2개의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오늘도 들렀다 오셨을 이제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스타벅스는 1971년에 미국 시애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되게 요즘 관광지로 유명해진 그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수산시장이에요. 수산시장 그 한켠에 있는 그냥 조그만 가게들 중에 하나에서 1971년에 이제 커피 로스팅 카페로 시작을 했고 실제로 그 저기 있는 그 3분이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분들은 제 기억이 맞으면 2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1분은 역사학자인데 이분들이 되게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좀 수준 높은 커피를 좀 마셔보자 이래서 창업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아마 지금 이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만 해도 스타벅스보다 훨씬 훌륭한 커피를 만드는 곳이 아마 한 100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카페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미국에 그런처럼 카페가 많지 않긴 했지만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된 거는 저 창업자들의 역할이 아니고 그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그 하워드 슐츠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이분이 스타벅스의 마케팅 담당자로 그 입사를 했다가 나중에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왜 스타벅스를 인수를 했냐면 커피 때문에 이태리에 출장을 가서 이태리의 커피 문화를 보고 이분이 그 정말 임팩트를 얻게 된 거죠. 와, 커피 시장이 대단하구나. 미국의 커피 시장은 왜 이러지? 그래서 돌아가서 창업가들한테 우리도 그 이태리식 커피를 합시다. 커피 문화나 커피의 그런 퀄리티 장난 아니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랬더니 당시 창업자들이 우리는 싫은데 우리는 그냥 이게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 하워드 슐츠가 실망해서 나가서 일 지원할래라는 그 카페를 새로 오픈하고 나중에 그게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의 스타벅스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스타벅스는 전 세계 64개국, 지금은 더 늘어났을 텐데요. 64개국에 2만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이 됐고, 제가 어젯밤에 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2024년 현재 기업 가치가 1,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기업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또 우리가 워낙 약간 미국을 약간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시애틀의 파이커 플레이스 마켓이 그 로컬이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하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이제 또 모두가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제 레고를 보면, 레고는 덴마크 그 빌룬이라는 그 도시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저기 제가 일부러 그 지도를 잘라서 붙여놨는데요. 그 덴마크 수도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코펜하겐이 있고, 그 왼쪽에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그 레고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레고는 1932년에 그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당시 창업을 했을 때 레고가 첫 번째 만들어서 판 장난감은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깎아서 만든 인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레고의 창업가가 목수였거든요. 목수여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주다가 생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장난감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고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그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1949년에 플라스틱 소재로 블록 레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레고로 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나무로 만들다가 어떤 그 세계적인 뭐 만국 박람회 이런 데 가가지고 플라스틱 사출기를 본 거예요. 와, 이거 신세계구나 해가지고 사출기를 도입을 해서 블럭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조립하는 형태로 장난감을 만들었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7조 9천억, 수익은 무려 1조 8천억인데, 저는 레고를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냐면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제일 비싸게 파는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그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 빌룬에 있습니다. 1964년에 레고가 필요해서 소규모 그 공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빌룬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 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항이 됐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덴마크 빌룬이 레고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현재 빌룬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네, 그래도 몇만 명은 될 것 같죠? 제가 어제 체크해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빌룬의 인구가 7천 명이에요. 네. 그런데 덴마크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이 있고 레고랜드 1호가 빌룬에 있거든요. 레고 본사가 여전히 거기 위치해 있으면서 세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두 개 사례를 들었는데 이 두 개의 회사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회사들은 그 로컬에서 시작을 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뭐 매출액도 뭐 엄청나고 기업 가치도 엄청난 회사로 성장했는데,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가 이거죠.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곳들, 동네 나무 깎아서 만드는 뭐 목공소나 장난감 가게도 있을 수 있고, 뭐 카페도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곳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가 과연 뭘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저는 한 세 가지쯤 있겠다. 더 뭐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세 가지쯤 있겠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경영입니다. 저는 이제 로컬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국내 표현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에도 투자를 하고, 뭐 우주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뭐 첨단 기술에도 투자를 하는데, 특히 이런 그 소상공인형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현장에서 만나보면 경영보다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쪽에 더 이제 좀 무게 중심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독립서점 차려서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막 이렇게 만족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앞에서 말씀드렸 예로 들었던 그 기업들의 특징은 경영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원래 창업가들은 국내 표현으로 약간 로컬 크리에이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워드 슐츠는 경영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고, 레고 같은 경우도 창업자는 목수였지만 창업자의 아들이 2세가 경영의 감각이 있어서 오늘날 그 레고를 성장시킨 장본인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약간 소상공인형 창업, 그 시작할 때 그 기업은 기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네 가게 소상공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 중에서도 경영 감각이 있는 곳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경영을 하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스케일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정도, 동네에서 가게 하나 운영하는 정도면 난 충분해,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두 회사들의 특징은 스케일업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덴마크에만 혹은 뭐 미국에만 만족하지 않고 세계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스케일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이 있고 되게 이렇게 주목받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요즘 같으면 이제 AI 이런 게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AI가 보편화되면 AI는 이제 쳐다도 안 보는, 특히 투자자들이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시기가 또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1971년에 생겼고, 레고가 1932년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로컬 성향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이 좋아, 크리에이터 성향을 가지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없다면 사실 이건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타고나면 너무 좋겠지만 타고나지 않더라도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스케일업을 좀 시키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해봐야죠. 뭐 레고 좋고 뭐 스타벅스 좋고 뭐 코카콜라 다 좋은데 다 외국 기업이니까 국내 기준으로 로컬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대한민국에도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국내에서 로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혹시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네.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는 이 회사를 좀 예로 들고 싶어요. LG. LG는 오늘 뭐 패널 토론에서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대한민국 진주에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레고가 1932년에 창업을 했잖아요. LG는 1931년 경남 진주에서 포목점 구인회 상회, 창업자 이름이 구인회님이니까 구인회 상회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진주가 그 경남 도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남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상권이 큰 지역이었을 텐데,
1945년에 이 구인의 창업주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무역회사 조선흥업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지금 이제 GS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가 됐던 GS의 창업주 허만정 선생이 투자자로 또 참여를 하면서 일종의 공동 창업 형태가 되기 시작을 했고, LG가 오늘날의 LG로 이제 결정적으로 그 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이름 너무 멋있잖아요. 락키, 이제 럭키의 약간 한국식 표현인데 락키 화학공업사를 만들어서 저 어렸을 때 이제 드라마에 나오던 동동구림 뭐 이제 그 화장품 크림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나중에 플라스틱을 그 생산하고 하면서 이제 기업 본격적으로 이제 그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여러분 이제 그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LG 웨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창업가의 후손들이 여전히 이제 그 LG의 기업가 정신을 지키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이제 한 스토리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스타벅스하고 레고는 로컬에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맞는데,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창업한 곳이 여전히 본사입니다. 세계 경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한 지역 곳이 여전히 본사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LG는 처음에 진주에서 창업했다가 부산으로 또 확장 이전을 했다가 지금 LG의 본사는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위 그 30대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 중에 두 개를 제외하고는 본사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수도권, 그 KT가 경기도에 본사가 있으니까 다 수도권에 있고, 지역의 본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뭐 포스코나 한진중공업,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고, 기업들 외에는 다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을 한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업들 중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그 회사들의 그 지역별 분포인데, 보시는 것처럼 50개 주에 다 골고루 흩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성공의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집중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뭐 비정상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저는 뭐 그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권하고 가까이 있어야 더 큰 사업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도 기업도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로컬의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대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다 갔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시점에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도권 규제도 다 풀어버렸고 또 그 수도권 규제를 다시 또 해가지고 뭐 본사를 다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주소만 옮길 뿐 핵심 인력들은 다 서울에 있을 게 뭐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로컬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할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세계 지도 중에 제가 러시아와 그 러시아 유럽 쪽 접경 지역 국가들이 있는 지도를 좀 잘라왔는데요. 저기 보시면 러시아의 유럽 쪽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저 위에서부터 뭐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뭐 라트비아, 이번에 되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옆에 폴란드, 뭐 벨라루스,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금세 아시겠다시피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거나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 저 나라들이 지금 창업이 엄청나게 활발해요.
거의 우리나라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나라들은 러시아도 겪어봤고 유럽의 자본주의도 겪어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중요하구나. 창업이라는 길이 있구나. 창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대표적인 이전 세대의 대표적인 그 창업이 에스토니아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스카이프가 있고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지금 전 세계 송금 시장의 절대 강자인 트랜스퍼와이즈가 그 에스토니아에서 시작을 했고 에스토니아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쪽에 있는 접경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창업이 장난 아니게 좀 활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창업하는 그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나라들이 작잖아요.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기 있는 기업들은 시작할 때부터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요. 우리나라 창업하는 팀들은 처음부터 글로벌 공략하는 팀들이 제가 볼 때 한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그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로컬에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로컬에서 시작해서 서울 시장을 먹어야지, 전국 시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인데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거의 한 2,500만 수준으로 줄거든요. 지금까지는 국내 애매한 내수시장의 규모 때문에 내수시장만 공략해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쉽지 않아요. 이제는 그 투자도 글로벌에서 받아야 되고 엑시트도 글로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이 충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수시장을 공략할 게 아니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내가 진주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전주에 있든 춘천에 있든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로컬 창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강점이 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패널 토론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는 기조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어서 패널 토론 겸 이제 토크 콘서트를 1시간 정도 마련을 했는데요. 지금 토크 콘서트 좌석을 배치하는 동안 제가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맡은 김에 이 퍼실리에이터로 이제 토크가 좀 잘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이 지금까지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특히 지역의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많이 거의 10몇 년 동안 해오셨죠. 그래서 거의 1세대 엑셀러레이터신데 그런 역할들 가지고 지금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십니다.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전문가 매칭 플랫폼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이 또 참석을 하셨는데요.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이 또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또 성장을 하시고 이제 지금은 거의 전국 단위의 큰 대한민국의 거의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직접적인 어떤 사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상국립대학교의 기업가 정신센터 우리 경영학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가영 교수님께서도 자리를 하셔서 또 이제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재벌이 탄생을 한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지수초등학교라는 게 이제 그 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허씨, 구씨 이제 우리 또 삼성의 모태인 유병철 회장이 다녔던 학교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거기 이제 지금 기업가 정신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학교의 기업가정신센터를 맡고 계신 우리 김가영 교수님께서 이제 팸투어도 하시고 하셔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얘기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제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시면서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신 우리 이제 어른 김장화 다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이제 김주환 작가님 우리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으로도 많이 유명하신데 저는 이제 그 경남 도민일보 전무까지 하시고 기자 생활하시면서 우리 김장화 선생님의 이제 어떤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시고 역할을 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신 우리 김주환 작가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볼 것 같은데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까 한 분 한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잠깐 나오셔서 착석을 하실까요? 저 패널 분들께서는 잠깐 올라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 안내를 받으시고 착석을 하셨군요. 예, 제가 자리를 배정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간단하게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늘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서 직접 이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성함하고 이제 제가 드린 내용들 뭐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오늘 여기 참석하시면서 이제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소개드렸는데 올해로 25년 차 엑셀러레이터 크립톤 대표 양경준이고요. 제가 저 얼굴 내미는 거를 별로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하는데 오늘 그 경산 국립대에서 하는 행사에 온 이유는 창업 생태계에서 유일하게 저의 친인척이 경산 국립대 창업 지원 단장이셔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마켓 크몽을 운영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진주에서 살았었고요. 그리고 크몽도 그 경남 가기대 창업보이센터에서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주환입니다. 저는 지금은 퇴직을 했고요. 경남 도민일보라고 그 경남 지역의 한 6천여 명의 시민 주주들과 함께 창간한 신문입니다. 그 신문의 창간에 참여를 했었고요. 2021년 말에 정년을 좀 앞당겨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른 김장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큐멘터리 제작에 함께 했고 지금도 그 좀 우리 사회의 좋은 어른들을 찾아서 취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 지금 기업가정신센터를 맡고 있는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 쪽, 스타트업 쪽 학업을 시작을 할 때 생태계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도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경상국립대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특히 저희 그 경상국립대가 있는 진주가 기업가 정신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기 토크를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사전 질의서들을 좀 같이 취합을 해서 조금 공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그 같이 이제 좀 편하게 좀 다양한 얘기, 의미 있고 재밌는 얘기 좀 해봤으면 합니다. 자, 제일 처음 제가 저기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좀 걱정을 한 게 우리 양경준 대표님께서 앞에서 너무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하셔서 이거 패널 토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양경준 대표님 잠깐 좀 쉬고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드릴 거예요. 저 우리 김가연 교수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여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로컬 하면은
이제 뭐 로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로컬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로컬을 지역으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은 로컬이란 얘기를 할 때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게 더 익숙하신데 사실 그렇게 뭐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조금 그 의미를 조금 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로컬 창업 이런 단어 요즘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지역에서 생겨나는 뭐 기업, 창업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로컬이라는 어떤 지리적 한계를 좀 벗어나서 혁신이라는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붙여서 좀 더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혁신 창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로컬 창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셔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양효진 대표는 시시라는 건 농담이었고요. 저 필드에서 그래도 너무 오래 계셨고 로컬 창업가들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시니까 나름대로 정의하시는 게 있으실 건데 로컬이라는 말을 쓰실 때 예. 저는 그냥 뭐 그런 단어 정의를 조금 뭐라 그러죠? 본질이 무엇이냐, 그다음 거기에 그걸 중요하게 보고 그것만 문제가 없다면 좀 포괄적으로 보는데 아마 국내에서 로컬에 대한 약간 그 정의가 제가 볼 때 시즌 1, 시즌 2가 있지 않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컬은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로컬 크리에이터의 그런 로컬의 의미였다면 제가 볼 때 봉준호 감독이 선언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아카데미도 로컬 아니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는 로컬이 다른 지역이 가지지 않은 아이덴티티,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도 로컬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신 걸 먼저 안 떠올라가지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딱딱한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이제 정의 뭐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나 너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에 대한 좀 공통된 어떤 어떤 가치나 의미가 안 담겨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먼저 한번 해봤고요. 조금 사례 위주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 저기 크몽의 박현호 대표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 예. 2010년 추석 때 제가 그 산청 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 전에 하던 그 사업이 망해서 서울에서 이제 버티다가 안 되겠다 그냥 집에 내려가자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 산청에 이제 전원 생활하고 계셨고 저는 원래 고향은 진주고요. 근데 산청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거기 내려가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크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이제 한 1년 정도는 이제 2011년 봄에 크몽을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뒤에 이제 경남 가기대 교수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원해서 이제 거기 창업보이센터 이제 들어가서 그때까지는 이제 혼자서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가 거기 이제 일단 입주를 했으니까 거기 인턴 경상대학교 인턴하는 그 친구 2명, 3명이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법인도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2014년도 5월 달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원래는 계획은 올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그 로컬에서의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제가 원하는 그런 생활이어서 이제 서울에는 안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저희 또 팀원들이 대부분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개발자나 이런 분들 진주에서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에 계신 분들을 모셔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숙소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채용도 어렵고 비용도 사실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안 되겠다. 투자도 이제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2014년 5월에 이제 서울로 옮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어려웠던 건 일단 채용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투자는 아예 저는 아예 접었어요. 예, 투자는 어차피 여기서 받기 힘들고 지금 우리 정도의 이제 성과로는 뭐 서울에 있는 투자자가 찾아와서 투자할 정도는 분명히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아예 그에 대한 기대는 없애고 그냥 제가 만드는 데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지원 자금 같은 거 조금 받고 그리고 대출 뭐 기보에서 대출해 주는 거 뭐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데서 대출하는 것들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자립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서울에 가서 조금 이제 투각을 내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쉽게 투자를 많이 연속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지역 창업가들을 육성을 하시고 지역에서 뭔가 이제 같이 창출해 보시려고 여기 다 계신 분들입니다. 그중에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뭐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역에서 이제 잘 성장을 하던 우리 크몬 같은 기업들도 결국에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또 서울로 오게 되는 아까 우리 저기 양정준 대표님께서 강연 중에도 잠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갖는 어떤 어려움이나 지역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좀 말씀하셨던 대로 레고나 저기 이제 스타벅스처럼 이제 근거지를 로컬에 두고 로컬에 땅을 딛고 좀 글로벌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나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양준 대표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크몽이 되게 좋은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보면 예를 들면 지역에서 어떤 뭐 앱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투자 받기 어렵고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역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고 저는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하는 건 뭐냐면 본사와 핵심 기능은 지역에서 유지를 하고 개발자를 구하기가 서울이 훨씬 쉬우면 서울에 개발팀 세팅해야죠. 그다음에 영업처가 서울이 훨씬 더 많으면 서울에 그 영업처를 세팅하는 게 맞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본사와 핵심 기능은 그 창업한 지역에서 유지를 하되 필요한 회사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은 뭐 그게 뭐 서울이든 뭐 실리콘밸리든 뉴욕이든 저는 충분히 그렇게 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제 그런 약간 뭐라 그러죠? 현장에서 그런 코멘트나 가이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 벤처 캐피탈의 대부분이 그 서울의 강남의 테헤란로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기관들이 이제 투자 받으려면 지역에서는 안 된다. 서울 와라. 이런 게 약간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투자자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라도 서울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작동을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고정관념이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저도 대구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한 4년 정도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제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VC들이 그때 한 150개 정도 있을 텐데 대구 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있었어요. 전화를 해봤는데 심사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계해서 네트워킹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트워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게 말씀하시던 중에 생각이 났는데 뭐 박인호 대표님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편으로는 그 인재를 구하기가 채용을 하기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 개발자 채용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개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딱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이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고 그리고 이제 뭐 장점은 있죠. 이제 이분이 이제 저희 회사 들어오면은 딴 데 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서울보다는 또 좀 더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 그런 건 장점은 있지만은 서울에 계신 분들을 이제 모셔오려면 일단 숙소 제공 뭐 이런 게 또 기본적으로 또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은 온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은 좀 가볍게 올 수 있겠지만은 또 뭐 결혼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온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저희가 원격으로 또 일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 제가 했을 때 뭐 10년 전에는 이게 뭐 되게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만나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저 김가연 교수님한테 잠깐 여쭙고 싶은데 아무래도 글로컬 대학 사업에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대학에서 또 인재 육성하시는데 또 몸담고 계신데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잘 키워내고 수도권으로 유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성장을 하고 딴 데로 떠나버리는 그래서 공백이 생겨버리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제가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진주에서 이제 경상국립대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보면 일단 진주에 있으려고 하는 친구들의 진로는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진로는 보통 진주가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에너지도 있고 뭐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닌 그냥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또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약간 이분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근데 사실 또 그 중에서도 또 지역을 사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뭘 해보고 싶은데 그 창업이라는 거를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굉장히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만나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넓혀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애로사항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더 많은 지원과 확산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들고 또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좀 우리가 잘 많이 못 봐서 경험이 적어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해소시켜 주는 거. 아까 봉준호 감독님 그 예시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그때 많이 인상 깊었던 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글로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역의 고유의 어떤 특성들을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약간 작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깨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주환 작가님께서 잠자코 듣고 계시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렇게 또 많이 평생을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지역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크게 기여를 하셨던 우리 김장호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작가님 잠깐 뭐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로컬에서 어떤 기업을 한다는 게 뭐 인력 수급 이야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역에서 오히려 어떤 강점을 가지는 분야가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또 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저는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해본 경험이 없어서 좀 제한적이고요. 콘텐츠 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신문사에 있으면서 신문 제작도 해봤고 출판 사업을 좀 해봤는데 예전에는 출판이라는 게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쇄소도 다 서울에 지금은 이제 파주 쪽으로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될 만한 분들, 작가들도 대부분 또 서울 쪽에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지역에서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책을 펴내도 그런 책이 나왔는지를 알릴 방법도 없었고, 대형 서점에 어떤 매대에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모바일, SNS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이런 책이 발간됐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생겼고요. 그리고 원격 작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에는 어떤 책을 하나 그 인쇄, 제본, 출판을 하려고 하면은 직접 사람이 인쇄소에 가가지고 그 감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직접 몸이 움직여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웹으로 보내면, PDF 파일 보내면 인쇄소에서 알아서 다 제작해가지고 바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이 되고, 또 책도 출판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도 이렇게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디자이너도 요즘은 우리 사무실에 직접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격으로 그냥 원고 보내주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있을 때는 서울에 있는 북 디자이너한테 원고 보내고, 서울에서 그 북 디자이너가 작업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고, 교정 작업 그 원격으로 다 하고, 또 그 인쇄소도 파주에 있는 인쇄소에 다 그냥 원격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다 원스톱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역에서 하는데 큰 걸림돌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당장 예를 들어서 어른 김장아 같은 콘텐츠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 자기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를 오히려 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볼 때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센강보다는 한강이 더 훨씬 규모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요. 또 한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진주에 있는 난강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근데 정작 진주에 사는 사람들은 늘상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그 난강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잘 가공해서 콘텐츠로서 활용을 한다면 센강이나 템즈강, 한강 못지않게 그걸 지역의 엄청난 자산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있는 로컬 기업이 전국에 어필할 수 있는 무슨 특색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을 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지역신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한 게 인력 수급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게 이미 올드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 지역에 있는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관련 학과의 학부생들도 지역 신문 기자를 지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역 신문에서 기자 공개 채용 시험을 치면은 100명이 100명 이렇게 모였는데, 요즘은 신문에서 공채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좋은 기자를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제 있었던 신문사를 금행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경남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시민주주로 창간한 신문이고, 저 신문이 월급을 아주 많이 주지는 않지만, 전국에 있는 지역신문 중에서 기자가 나름대로 소신껏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신문사라는 것이 전국에 미디어 관련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요즘은 경남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신문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뭐 서울, 뭐 대전 이런 전국 다른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듣고 경남도민으로 일보러 오는 그 지망생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경남도민일보 편집국 기자들의 출신 지역이 완전 지금 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잘 특화시키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뭐 이 얘기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이제 조금 현 주소를 좀 진단을 해보고 이제 과거의 얘기 그리고 이제 미래 얘기까지 담아보려고 그랬는데 순차적으로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온라인 통해서 또 질문들이 또 들어오고 있어서 그냥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인력 수급의 문제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는 기업 입장,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다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도 지금 먼저 해주셨어요. 이제 좀 온라인이나 원격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디지털 전환이 많이 돼서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크몽 대표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김주환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원격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팀을 구성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고 크몽이라면 프리랜서 분들하고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런 유연한 팀 구성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네요. 우선 저희도 일을 할 때 저희가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마케팅 특히 마케팅 할 때는 프리랜서랑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격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코로나 이제 시작하고부터 지금도 사실은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주 1회만 출근하면 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자유롭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업무 자체에서는 원격으로 일어나는 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출근을 다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출근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원격으로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않고 무조건 얼굴 보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 그게 일을 잘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감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들을 코로나 때 좀 많이 노하우가 쌓이고 저희가 또 그런 중간 관리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또 잘 해내면서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고 그게 또 저희 강점이 되어서 저희가 이직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가면 이제 매일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니까 집이 먼 사람들은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그 업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사실은 그 원격으로 일을 하는 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커뮤니티, 네트워킹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아이디어도 나누고 이런 기회 자체가 많이 사라지니까 사실 그게 더 저는 크리티컬한 것 같거든요. 아까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투자 받으려고 하면 뭐 IR 행사나 이런 데서 하고 뭐 미팅 잡아서 하면 되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투자가 그런 공식적인 루트보다는 우연히 뭐 소개받아서 행사에 갔는데 뭐 커피 한 잔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투자가 된 경우가 저희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좀 해결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주일에 출근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큰 행사를 하고 전사 행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가 그 업무 외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그런 노력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양준 대표님도 요 관련해서 저기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잘하는 팀 아시는 사례 있을까요?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격까지는 아니지만 그 원격과 비슷하게 그 일을 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회사 중에 크립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 크몽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코로나 전부터 저희도 주 1회 그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IR이나 이제 주간 회의하고 점심 먹고 다 흩어져서 각자 자율근무를 하거든요. 저희는 뭐 휴가도 알아서 맘대로 가고 뭐 또 그 이제 일벌레들이 많아서 1년에 2주씩은 강제 휴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화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는 뭐 원격 근무나 약간 뭐 이렇게 하이브리드형 근무, 뭐 며칠 출근하고 며칠은 뭐 자유롭게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익숙해져 있고 저희가 투자한 팀들도 그런 팀들이 있고 저희가 부산 영도에도 저희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거주하시는 분이 그 호주에서 만들어진 스타트업 중에 캔바라고 있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된 캔바 한국 지사장이 영도에 살아요. 남편분은 미국 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도 완전히 그 리모트 워크를 원격 근무를 하는 분들이 영도에 제법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환경이나 도시를 선택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해지는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려면은 자기가 자기 업무 능력의 역량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근무 환경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코로나 이전부터일 거예요. 미국의 그 IT 개발사 중에 하나가 본사가 없는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5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다 각자 발리든 하와이든 어디서든 흩어져서 일하고 퍼포먼스만 제때 내는데 굉장히 성장을 잘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김가영 교수님 저기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게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게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바뀌고 있어서 좀 로컬에서 이제 글로컬을 지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관련해서 뭐 최근 트렌드나 공유하고 싶은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원격 근무로 하는 기업들은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뭐 아까 김주환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컨텐츠 쪽은 아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기사를 한국으로 빠르게 옮기는데 본사가라는 것도 이제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한국에는 있지만 다 기자들은 다 해외 특파원들, 뭐 실리콘밸리에 있고 뉴욕에 있고 보스턴에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컨텐츠를 전달하는 뭐 더밀크 같은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원격 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서의 KPI, 그러니까 성과를 좀 더 그러한 조직 문화에 맞게끔 잘 책정할 수 있을까, 지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운영을 어떤 인사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까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네. 저 뭐 두서없이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안 해서 당황하시진 않으셨죠 아무도? 예.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양기준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을 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회는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근데 여전히 지금 뭐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제 인구 소멸, 특히나 이제 청년 인구의 유출,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여전히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인재가 유출되거나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급을 하냐. 결국에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로 계속 뭐 되돌이표 되듯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양경준 대표님? 저의 뭐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그 생태계의 문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비수도권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그 육성을 하는 이유가 물론 저희는 수도권에 그 있는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이제
그 비수도권이나 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뭐 저희 외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그 비수도권 로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약간 뭐 구분 없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 창업팀들을 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 구하는 것도 있고 뭐 투자 받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약간 한꺼번에 표현하자면 성장의 기회가 서울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는 창업이다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역의 그 스타트업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돈 문제만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만도 아닌데 지금까지는 과거에 예를 들면 지역에 그 투자를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 있어서 일종의 달리는 말에 채찍질만 하면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한 펀드밖에 지역에 없었고 사실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하면 이런 거죠. 초기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창업 지원금도 주는 일종의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소위 싹이 트면 그 중에 소위 싹수를 알아보고 약간 큰 나무로 성장시키는 엑셀러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이 가속화되면 돈을 이렇게 수십억 단위로 부어줄 수 있는 벤처 캐피탈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태계가 역할 분담을 해서 피라미드 사트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줘야 되는데 위에 뭐 벤처 캐피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역에 인큐베이터가 아예 없었고 엑셀러레이터도 아예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가장 필요한 성장 지원이 필요한 게 스타트업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지역을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역 창업 생태계가 조금 작동되는 지역을 보면 그런 인큐베이터 기능과 엑셀러레이터 기능이 충실하게 좀 채워지고 있고 사실 벤처 캐피탈은 지역 펀드가 아니어도 서울에서 큰 돈 그냥 끌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태계적인 접근을 먼저 좀 해야 오히려 떠난 인재들도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역에서 지역에 약간 애정을 가진 친구들이 지역을 안 떠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의 논리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우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역에 오셨다가 또 성장하시면서 또 서울로 가셔서 지금은 또 서울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하는 여건도 좀 바뀌고 해서 혹시 다시 또 지역으로 내려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 크리티컬한 질문을 드렸나요? 네. 되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가 강남역에 사무실에 있는데 다른 지역 서울 내에서 다른 지역 가는 것도 엄청 반대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완전 출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면 모를까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계속 그 진주에서 있었다면 좋았던 점은 이제 더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자원을 쓸데없는 데 낭비 안 했을 것 같고 기회도 많은 대신에 좀 제가 안 해야 될 일들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계라는 게 또 스타트업 내에 그런 생태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창업자들이 많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서 얻는 게 저는 되게 컸거든요, 영향을. 제가 진주에 있을 때는 그냥 사실 플랫폼 스타트업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되게 잘하고 있고 되게 돋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성장에 대한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오니까 되게 잘하는 스타트업들이 주위에 많이 있고 그분들이랑 만나면서 좀 영감도 얻고 뭔가 또 경쟁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주변에 또 잘하는 스타트업들이 이게 하나하나 있어야지 또 새로운 또 창업가가 나오고 이런 게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진주에 있었다면 아마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이게 막 그렇게 경쟁적으로 키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나도 모르게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크몽을 더 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뭐 여러 스타트업들이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가시겠다는 얘기시군요. 아니 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고 실제로 경영학 쪽에서도 클러스터 모아놓고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증명이 된 사실이고 실질적으로도 지역에서도 여전히 어떤 그 집중시켜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려는 노력을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환경이랄까요 그런 것 같고 지금 아까 우리 저 김전 작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셨던 거를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고 어떤 발굴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그걸 활용해서 이제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른 김장하의 다큐 영화를 보면서 제가 기억이 나던 얘기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돈과 관련된 얘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제 한약방을 운영하셨으니까 김장하 선생님께서 하나는 내가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그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시는 것들을 설명하신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이제 부를 축적하는 것들을 똥에 좀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라는 게 쌓아두면은 똥과 같아가지고 냄새가 지독한데 두루두루 이제 고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거름이 된다는 얘기가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워낙 취재도 많이 하시고 책도 쓰시고 영화 다큐도 작업하셨으니까 어른 김장하 선생님께서 이제 요즘 우리가 스타트업들도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이제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역사회 로컬 스타트업들은 특히나 지역사회와 이제 어떻게 잘 연계를 하고 어떻게 이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인사이트를 조금 우리 김주환 작가님께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컬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하고 창업가들하고 혁신가들을 위해서요. 네, 김종하 선생님의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소개 책자가 입구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험한정 맨 2페이지에 험한정 선생의 말이 있던데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잠시 보관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을 김장하 선생님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내 돈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어차피 사회에 있는 것이 잠시 나한테 왔다가 다시 또 사회로 나갈 돈인데 이왕 사회로 갈 돈일 바에야 좀 의미 있게 돌려주자는데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그동안 그 나눔을 해 오셨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장하 선생님 남성당 한약방이 뭐 정확한 통계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전국 한약방 중에서 그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잘 되었던 것도 김장하 선생님의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그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거였다고 봐요. 이게 이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번 돈을 그냥 내가 호의호식하는 데 쓸 수 없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돌려주겠다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또 약값도 다른 한약방에 비해서 가장 저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약재 재료는 가장 그 좋은 걸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효험도 가장 좋을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많이 몰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방 그 ESG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요즘 사람들은 갈수록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고 성숙돼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어떤 가치를 따져서 소비하는 게 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냥 뭐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뭐 거기서 소비를 하다가도 그 기업이 어떤 반사회적인 또는 그 기업의 CEO가 오너가 또 어떤 좀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되면은 저기 물건은 안 써야지 이렇게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시대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과거에는 이제 기업 보국 또는 사업 보국 이래 가지고 사업을 성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하면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사업 보국이 된다. 이런 논리였지만 지금은 거기에 더 보태가지고 어떤 가치를 좀 더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 같은 그런 어떤 나눔 그런 것도 조금 더 좀 거기에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장하 선생님 남성 한약방이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약방 업계의 삼성전자셨군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김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예전에는 저 나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의 어떤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답처럼 외운 게 있죠. 영리 추구, 이윤 추구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답이 안 오더라고요. 가치에 대한 거를 얘기를 많이 하던데 기업가 정신을 또 전공도 하시고 또 기업가 정신 센터를 운영도 하시고 지수초등학교 기업가 정신 센터 펨토도 하시는 우리 또 교수님께서 요즘 그런 트렌드나 좀 전에 김주환 작가님 말씀하셨던 가치 창출이나 지역 사회의 어떤 그런 기여에 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나 뭐 경영에서 경영 전략도 하고 하지만 가르치면 원래 저희가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모든 기업에. 근데 기업가 정신 과목을 가르치면 이제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해관계자들의 이론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만족을 시키는 이론으로 지금 연구 자체도 그쪽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이해관계자라는 건 단순히 주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도 있고 협력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로 기업의 성장의 어떤 초점이 조금씩 옮겨져 가고 있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ESG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그런 뭐 전 세계적인 뭐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도 저는 소셜 벤처, 뭐 사회적 기업가 정신, 뭐 ESG 경영 이런데 관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관심 많습니다. 교양으로도 되게 많이 듣고요. 또 그런 기업들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향후에 본인이 뭔가 창업을 한다면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소셜과 뭐 인바이러먼털을 보호하는 건 좀 깔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는 뭐 그 다음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근데 그 지역 창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로컬 스타트업이 태생 자체가 로컬이라서 로컬 기업들은 일단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거에 뭔가 그 처음부터의 목적을 강하게 두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크몽 대표님께서 진주에 계속 계셨으면 뭐 경상국립대를 제 집 드나드듯이 오시고 뭐 인근 지역 대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양경진 대표님 말씀한 생태계가 구성이 안 돼요. 조성이 정말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태계 조성 뭐 이렇게 순위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10위권입니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높아요. 그럼 지역 그 외에 다른 지역
뭐 서울 다음 하면 떠오르시는 스타트업 생태계 지역 뭐 어디 떠오르세요? 뭐 부산, 네, 뭐 부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일본은 대전이 좀 그래도 영구 특구니까 뭐 대전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경기, 인천 하실 수도 있는데 순위권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죠. 근데 어쨌든 좋은 것은 이런 지역의 로컬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 인식을 강하게 이제 하고 있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는 플러스인 것 같고 뭐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많다.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근데 뭐 크립톤이든 뭐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그런 노력을 좀 앞장서서 하시고 기업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보긴 합니다만은 학교에서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이 잘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에는 서울만큼. 그래서 큰 대학 아니면 큰 연구소 기관 얘네들이 좀 주축이 돼서 뭔가 많이 활동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좀 많이 보내주셔서 아까 중간에 관련해서 하나는 소화를 했는데 지금 계속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다 소화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관련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좀 몇 가지 짚고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쪽의 어떤 창업 생태계라든지 이제 로컬에서 창업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글로벌하게 좀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한계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을 몇 개 소화를 하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제가 앞으로 어떤 이상적인 발전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은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될까 요것들을 이제 좀 감안해서 있다가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제 질문만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해서 질문 주신 분 중에 양경준 대표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강원 지역 기업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생태계를 조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언을 하고 이제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지역을 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업 발굴은 모든 지역에서 다 하지만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략 지역을 네 군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선택한 지역이 제주도였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좋은 몇 가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을 제주도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경북도 할 수 있고 뭐 충남도 할 수 있고 전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왜 안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서 고생하는 걸 잘하는 엑셀러레이터니까 저희가 먼저 약간 험한 조건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면 다른 엑셀러레이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약간 자극을 받아서 다른 지역을 좀 커버해 주기를 좀 바랬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래도 인지도 있는 여러 개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그 이후로 지역에서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다수는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요청을 하시면 이제 최대한 많이 가려고 하는데 무작정 뭐 천년만년 가지는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지역의 창업가들이나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전수해주는 일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창업가들이 소위 지역의 토종 엑셀러레이터가 인지도 있는 곳들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강원도도 이제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강원도도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지역 중에 강원도의 스타트업 발굴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창업의 모수가 절대적으로 좀 작고 저희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도 많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2019년도부터 강원도를 뒤졌는데 저희가 좋은 기업들을 여러 개 찾아서 심지어 삼척에도 올해 투자를 했고요. 그 평창에도 투자를 했고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에 관심이 있고 역량 있는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약간 그 스토킹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을 도와달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내려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생태계의 기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약간 엑셀러레이터들을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회사가 돼버렸네요. 예, 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로컬 기업의 질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크립톤에서 로컬 기업의 투자를 결정을 할 때 뭘 보고 하느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되게 심플한데요. 저희는 그 로컬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투자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든 뭐 미국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든 뭐 로컬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든 저희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 첫 번째 저희가 물어보는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인가 이런 거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답에 질문 못하면 뭐 테라노의 질비한 기업들도 저희는 투자를 안 하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이 서울에 뭐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특정 지역에 가면 뭐 한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숫자는 작지만 매우 재밌는 게 뭐냐면 상위 5개만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경남에 있는 상위 5개 기업, 뭐 서울에 있는 상위 5개 기업만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자들이 100개를 만나도 그 중에 투자하는 거는 그 10%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의 정확도로 보면 저희는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 저희 기준에 맞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질문을 몇 개 소화를 해봤고요. 자,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로컬 비욘드 로컬이라는 주제에 맞게 좀 글로컬 스타트업 이름은 거창한데 이제 우리가 조금 좋은 의미로 써야 되는데 로컬에서 시작을 해서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늘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이 뭔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이상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쭐 겁니다. 근데 좀 특화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크몽의 박현아 대표님한테 지금 지역에 안 가신다 그러셔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경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로컬에 가셔서 또 성장하시고 서울에 또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비욘드 로컬이라는 주제에 맞게 로컬에서 창업가들이 잘 성장하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어떤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랄까요? 어떤 장애 요인이랄까요? 이런 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게 좀 해소가 되면 로컬에서 창업가들이 좀 많이 그래도 잘 활동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되게 타이밍은 되게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비즈니스가 되게 많아진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런 AI를 잘 활용하면은 한 사람이 뭐 10명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원격으로도 채용이 아니더라도 협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창업하기에는 되게 좋은 로컬에서 창업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공간적인 그런 문제도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됐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회사 사무실이 한 5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한 6년 됐구나. 6년 됐는데 한 번씩 이제 건물주분이 물어보세요. 이제 크몽 많이 성장 같은데 더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저희는 필요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간이 이제 많이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간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뭐 얼마든지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환경은 이미 갖춰진 것 같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업 하면은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저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진짜 그 몇천만 원 뭐 이런 돈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이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보면은 그런 지원금들을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서 잘 쓰는 그런 회사들이 타는 이런 경우들은 저 많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회사에 가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뭐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간 그런 투자하시는 뭐 대표님 같은 그런 회사나 뭐 그런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해서 뭐 그런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뭐 지원금이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유연해졌으면 보면 딱 뭐 정해져 있더라고. 나이 제한이라든지 뭐 업종 제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좀 인기 있는 뭐 바이오나 뭐 AI 이런 데 집중돼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뭐 기업들이 사실 제일 필요한 건 초기에는 자금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예, 뭐 저도 이제 지역이나 나이에 대한 이런 제한을 두는 거는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뭐 대부분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우리 김주환 작가님한테도 뭐 우리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고 또 활동을 하는 우리 혁신가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주제는 꽤 그분들한테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언론사의 전무이사로서 전무이사하면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단순한 뭐 월급 받고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직장인에 비해서 이 직접 어떤 창업을 해서 그 회사를 키워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전무이사 하는 그 잠시 동안 절절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을 이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뭐 재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물론 이제 그 창업 굳이 그냥 속편하게 월급쟁이나 하지 왜 창업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창업을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걸 통해서 어떤 성취감 내지는 보람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뭐 그런 사명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렇게 어렵게 창업을 해서 기업을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지역 사회 특히 지자체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지자체 장들이 투표로 선출되는 장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토목 사업이거든요. 콘크리트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지자체나 이런 행정에서 이런 어떤 창업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제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토목 사업
창업을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직도 행정에서는 또는 지자체에서는 하드웨어에만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분야에 좀 관심과 그 개념을 좀 가진 지자체장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로 또 우리 또 지자체에 보내는 메시지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 어려운데 우리 김주환 작가님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가희 교수님께도 마무리 발언으로 어디 좀 이상적인 발전 방향이나 뭐 아니면 앞으로 로컬 창업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뭐 편안하게 개인 의견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각 지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관심이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좀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마다도 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마다도 뭐 창업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대학도 있고 아닌 대학도 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자원이라는 건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성 단위로 지원을 어느 때는 많이 했다가 그게 끊어지면 또 못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정부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시드 단계부터 우리가 갑자기 스케일업 되는 기업을 하루아침에 찾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드 단계부터 천천히 키워서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기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육성을 하는 게 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고유의 창업 생태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요. 서울시 정도, 서울지자체 정도만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근데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들도 지자체들도 우리만의 어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측정 지표들이 관리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한테 비추어 보고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뭔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지금 AI잖아요. 그럼 다 지역마다 다 AI만 해요. 그리고 뭐 바이오하고. 근데 과연 그게 서울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거는 우리랑 경쟁을 했을 때 우리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시선이 약간 돌려보는, 다양성 쪽으로 약간 돌려보는 건 어떨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는 걸 더 잘하자. 예, 좋은 것 같고요. 그 우리 수미 쌍관 법칙에 의거해서 시작과 끝을 우리 크립토니 양경준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내년도부터 비수도권 펀드가 더 많아집니다. 정부에서 이미 앞으로 3년 내에 비수도권 펀드 재원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정치적인 불안과 연관 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창업이 훨씬 더 유리해지고요. 그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조금 전에 뭐 우크라이나, 폴란드 얘기를 했는데 해외 나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그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너무 우크라이나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다 뒤져봤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유행하는 스타트업이 AI,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로컬이든 서울이든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글로벌 기업이 되어야 살아남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로컬은 그 로컬만이 가진 아이덴티티와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점이 되는 시대가 됐고 특히나 이제는 브랜드 비즈니스의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지역만의 그 브랜드, 콘텐츠, 아이덴티티를 녹여내면 충분히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이들 좀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만 많으면 하루 종일 이제 많은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 토크 콘서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되게 한 자리에 모시기 되게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뜻깊은 시간을 내주시고 귀한 걸음 해주신 우리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널분들은 자석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행사에 참석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식과 또 투자사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하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과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동남권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업 간의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지금 준비된 것처럼 저희가 협약식을 현장에서 직접 가질 거고요. 제가 기업분들을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때마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오른편부터 한 칸씩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진행하실 분들은 저희 주식회사 무버스 외 총 4분 회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무버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주식회사 와우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주식회사 고퍼소프트 앞으로 그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식회사 비키스톤까지 앞으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옆으로 이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협약과를 하게 되는지는 앞에 보시는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기업 한 개와 우리 또 매칭 기업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같이 협업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 계신 기업들은 협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고요. 서명하실 때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협업을 통해서 지역 기업으로서 더 많은 발전과 더 큰 상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놓이신 협약서를 한 번 더 바꿔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기념 촬영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와우원 대표님께서 살짝 늦으셔가지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막 도착하셔서 다행히 기념 촬영을 늦지 않고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서명이 다 끝나셨을까요? 네, 앞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은 살짝 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떼시고 우리 협약서를 앞에 들고 저희 정면을 향해서 한번 서 주시면 기념 촬영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많은 기업들이 함께 협약을 하다 보니까 서명하신 협약서가 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더 많은 기업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 창업 중심 대학에서 총 50개사 정도, 그리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동남권 협의회를 중심으로 총 200개사 정도를 저희가 풀에서 선정을 해서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셨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협약서가 앞으로 잘 보이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펼쳐서 앞으로 들어봐 주시고요. 2개씩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받치셔서 협약을 받아서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저희 기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기업으로서 더 큰 발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협약식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계시는 우리 메디굿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어썸 패밀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메디굿 대표님께서는 아까 우리 무버스와 마찬가지로 제일 끝자리 비우시고 오른편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어썸 패밀리 바로 이어서 옆 좌석으로 저희 모시고요. 이어서 그리다텍 주식회사 그 옆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레디킨스까지 그 옆 좌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협약서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명하실 때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을 해주시고 또 나눠서 바꿔서 서명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이 다 끝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다 하셨으면 일어서서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팀이 되니까 훨씬 빠르네요. 자, 정면을 향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큰 박수로 저희 기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협약식을 함께 또 진행할 세 번째 그룹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BC1테크, BC1테크 제일 오른쪽 끝자리부터 앉으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주식회사 OER 그리고 주식회사 다다익스 모두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소프트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시고요. 클래펀트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그레이트까지 저희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레이트 대표.
제일 오른쪽 끝에부터 저희 주식회사 BC1테크, 그리고 그 옆에 주식회사 OER, 그리고 그 옆에 주식회사 다다익스, 그리고 프로소프트, 그리고 클래펀트,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이트, 이렇게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OER 대표님께서도 지금 잠시 자리에 착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 잠깐 누가 대신 참석하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지역에서 저희 5년째 지금 협약사가 200개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선배 기업들이 우리 보유 기업의 후배 기업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서명이 다 끝나셨으면 저희 협약서 들고 앞으로 기념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 식구가 많습니다. 총 6개 기업 정면을 향해서 한번 크게 펼쳐봐 주시고요. 네,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큰 박수로 저희 한번 또 기념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그리고 창업 중심 대학 보육기업들이 함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식을 가져봤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그 창업 중심 대학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투자사들의 투자 확약이 있었습니다. 각 투자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념식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확약식에는 진주 경상대학교 창업 중심 대학 사업단 박선종 본부장님 앞으로 모시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무대 가운데에 서시고요. 네, 그 테이블이 약간 좀 저희 운영 스텝 테이블 잠깐만 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로 조금만 밀어주시면 저희가 네, 뒤로 조금만 당겨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협약식이 2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대가 조금 협소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좀 쓰시고요. 네. 자, 먼저 저희 투자사 앞으로 모실 텐데요. 주식회사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을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투자 확약서. 본 기관은 2024 창업 중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투자 의향이 있기에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주식회사 크립톤 양경준 대표 대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펼쳐서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기념 촬영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네, 우리 주식회사 유웨이드 이범희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확약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식회사 유웨이드 이범희 대표님 대독.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보시고요.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관입니다. 저희 스타일셋 파트너 주식회사 이희성 대표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투자 확약서 이하 내용은 또 동일합니다. 우리 스타일셋 파트너 주식회사 이희성 대표 대독.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본부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요. 저희 협약에 참여하신 모든 기업들 다 앞으로 모시고 한번 단체 기념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촬영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약에 참여하셨던 모든 기업 담당자분, 대표님, 관계자분들 앞으로 모시고 저희 단체 촬영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앞으로 같이 나오시죠. 네, 나오실 때는 협약서도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협약서도 같이 펼쳐 보여주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나눠 들고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배 기업과 후배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상생을 크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면서 기념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창업중심대학 오픈 이노베이션 협약식과 그리고 우리 투자사들과 함께하는 협약식을 모두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요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 가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본 행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